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스턴 화학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민입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다성분 단백질의 상호작용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공 단백질 나노 케이지 설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대부분 다 모르실 테니까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화공과에서 이제 학사랑 석사학위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어, 화공과에서 마찬가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포스닥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행을 하였고 작년 1월, 2024년 1월부터 포스텍 화공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포스텍에서 단백질 설계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 논문입니다. 이번에 작년 12월에 온라인으로 네이처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어,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닥 때, 여기 그 포스텍에, 오기 전에 포닥 때 수행을 하던 연구를 이제 포스텍 와서 이제 마무리까지 지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내 사성분 프로틴을 이용한 나노 케이지 어셈블리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까 제가 포닥을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실에서 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의 워싱턴의 생화학과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이 워싱턴 내에 프로틴 디자인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만드신 인스티튜트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베이커 그룹이 가장 큰 주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포스닥을 더블 어플리케이션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HHMI와 유니버시티 워싱턴 두 군데에서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10월이었나요? 10월쯤 이제 발표된 노벨 화학상을 이번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상한 분야는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으로 수여를 하셨고요.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와 존 점퍼 박사와 함께 셋이서 이제 공동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뒤로, 네. 이건 이제 제 논문의 이제 네이처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소시에이트 컨텐트라고 해서 여기에 다른 또 네이처 논문이 하나가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이 논문인데요. 사실, 이제 이 친구와 이제 이 교수님이랑은 사실 같은 IPD, 그러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저희 베이커랩이 소속돼 있는 그 인스티튜트 오브 프로틴 디자인 인스티튜트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그룹이고요. 이번에 비슷한 결과로 이제 저희가 각각 그 논문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이처에 같이 제출을 했고, 이번에 동시에 이제 억셉이 되어서 백투백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퍼블리시된 날짜는 똑같고요. 좀 꽤나 이제 비슷한 연계된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디자인 컨셉이 달라서 이제 독립적인, 논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들으시면은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석연히 서로 다른 점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네일 킹 교수 같은 경우는 베이커 교수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자인데 이제 같은 학교로 다시 임용이 되셔가지고 이제 같은 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네일 킹 교수님이 이제 제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논문이 비슷한 논문이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IPD 프로틴 디자인 인스티튜트에서 낸 그 기사에 이제 그 나온 일러스트인데요. 이 케이지가 이제 그 여기 있는 킨튼과 이제 킹 교수님이 이제 하신 그 논문에서 메인 피겨고요. 이 케이지가 제가 만든 케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이제 같이 비슷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기사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언 키블러 이 친구는 저랑 공동 일저자로 들어간 친구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둘 다 이제 단백질 나노 케이지를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제 그 둘
사이에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를 그냥 논문만 각각의 논문만 봐서는 사실 좀 이해를 바로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디자인 프린시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아티클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링크에 가보시면은 여기 그 제목을 쳐서 가보시면 여기 그 피어 리뷰된 그 퍼블리시 된 거는 아니고요. 아티클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 두 가지 논문이 왜 나오게 되었고 어떤 다른 형식으로 접근을 하였고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에 대해서 좀 풀어서 쉽게 풀어서 낸 아티클이니까 마찬가지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보여드린 이 논문의 피겨인데요. 그래서 좀 디자인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여기는 풀어서 놔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어프로치 1이라고 돼 있고 어프로치 2라고 돼 있는 것이 어프로치 1이 제가 한 이제 어프로치이고요. 어프로치 2가 아까 보여드린 킹튼과 킹 교수님 방에서 나온 그 네이처 논문이 이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두 논문, 그러니까 킹 교수가 나온 낸 논문과 이 요약 논문, 서머리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불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백그라운드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틴은 이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아주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근데 이제 프로틴은 그 20개의 다른 아미노시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0개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시퀀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폴딩이 되게 되고 그 폴딩되는 구조가 이제 유니크한 구조를 갖게 되고 그 구조와 서열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몸 안에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분야는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두 분야는 그 중에서도 프로틴 폴딩 프레디션과 이제 프로틴 디자인 접근법을 활용을 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틴 폴딩 프레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좀 익숙하시겠지만, DNA 그 시퀀스에서 이제 아미노산들의 체인이 나오게 되고요. 아미노산들의 그 시퀀스에 따라서 이제 3D 프로틴 스트럭처로 접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어떤 컴퓨터 모델을 활용을 해서 미리 예측을 실험을 하지 않고도 예측을 해보자는 게 폴딩 프리딕션 필드의 방향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클래시컬한 그 피직스 베이스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뭐 몬테카를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은 이론화학적인 방식이나 어떤 통계적인 방식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좀 클래시컬한 접근 방식이라면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파폴드라든지 로제타폴드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인공지능 기반의 폴딩 프레디션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고요. 성공률이 하도 좋다 보니까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프로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틴 폴딩 프레디션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프로틴 구조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혹은 뭔가 타겟 구조가 있을 때 그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정해진 타겟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시퀀스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활용을 해서 저는 최대한 유용한 그리고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설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지금 이제 작년에 노벨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이제 수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께서 프로틴 디자인으로 노벨상을 2분의 1 수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데미스 하사베스 박사님이랑 이제 존 점퍼 박사님이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쉐어를 하셔서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상당히 지금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앞으로의 포텐셜도 상당히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드노버 프로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노버 프로틴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또 드노버 프로틴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랑은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구성 성분은 그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자연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사람이 이런 특정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실 우리가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단백질 하나는 사실 큰 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수십 개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단백질 하나가 뭐 300개 아미노산만 돼도 그걸 20 곱하기 300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틴 20개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그 영역은 엄청나게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자연계에서 이제 진화를 통해서 진화적인 특정한 기능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화가 되어 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트레디셔널한 어떤 프로틴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프로틴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필드는 기존에서 있었던 그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기능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혹은 임프루브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자연계의 단백질에서 출발을 해서 그 주변의 영역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노브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큰 영역에서 자연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영역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진화적으로는 선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당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프로틴을 드노보라는 거는 완전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노보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은 아주 파급력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드노보 프로틴을 디자인을 하는 필드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낸 그 네이처 논문도 마찬가지로 드노보 프로틴으로 이제 만든 그런 케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AI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AI 디자인 모델도 있고, 폴딩 프레디션 모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어떤 필드에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머티리얼 혹은 그런 필드에서 사용되는 어떤 흥미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프로틴을 AI 모델로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단백질 구조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의 연구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좀 프로틴 디자인 필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는 논문을 낸 거기 때문에 디자인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까 그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RFD 퓨전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단백질의 백본 구조를 우리가 어떤 원하는 구조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 필드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미지 생성 필드, 사실 오픈 AI에서 사용을 하는 이 달이라는 프로그램,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디퓨전을 이제 아마 처음으로 사용을 한 어떤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활용이 되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에 노이즈를 막 주면서 그 노이즈를 주기 전과 후에 대한 관계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훈련을 해주고 그리고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지 생성 모델과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단백질은 애톰들의 좌표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그 좌표들의 XYZ 코디네이트들에게 일종의 노이즈를 조금씩 주어주면서 그 노이즈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노이즈와 어떤 스트럭처의 관계를 조금씩 훈련을 시켜줘서 완전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특정한 사이트, 어떤 타겟 사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바인딩을 했으면 하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바인딩하기 좋게끔 백본 구조를 갖는 그런 새로운 드너버 단백질을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퓨전의 경우는 백본 구조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백본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 시퀀스를 또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디퓨전으로 백본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프로틴 MPNN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 기반 모델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프로틴 MPNN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백본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퀀스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드너브 구조체가 있을 때 이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인실리코로 그냥 컴퓨테이셔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퀀스를 만들어내면은 이 시퀀스가 정말로 이 폴딩이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백본 구조, 디퓨전으로 만들었었던 그 백본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일일이 다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알려진 폴딩 프레디션 소프트웨어로 인실리코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라든지 로지타 폴드와 같은 툴을 활용을 해서 그 앞에서 프로틴 MPNN으로 생성된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다 프레디션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백본 구조체로 폴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거쳐진 스크리닝이 된 단백질들만 이제 실험으로 직접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로 디자인이 된 단백질을 실제 실험에서도 검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컴퓨터로만 만들어진 것은 사실 뭐 실제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물질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험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험을 해서 기본적인 구조 검증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디자인된 어떤 그런 시퀀스가 있다면은 그 시퀀스를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유전자를 뭐 합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회사에서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그 합성 유전자를 신테틱 플라스미드로 만들어서 이제 대장균 안에 집어넣어서 익스프레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시켜서 그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들만 따로 퓨리피케이션을 해서 구조 분석 뭐 처음에는 그 TEM, NS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테인 EM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오 EM까지 협업을 통해서 구조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이번에 나온 논문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드노보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자기 조립을 통해서 조금 더 커다란 나노 수십에서 수백 나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직경이 그 정도로 되는 닫힌 구조체, 여기서는 케이지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닫힌 구조체로 자기 조립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어떤 나노 구조가 있고 그 나노 구조로 자기 조립되게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드노보로 만들어 보자라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꼭 KG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형태로 뭐 2D 뭐 시트, 2D 라티스로도 어셈블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3D 크리스탈 스트럭처로도 어셈블리가 될 수 있을 거고 1D 파이버 형태로도 어셈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그냥 흥미 때문에 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연계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캡시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나노 케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캡시드 프로틴들이 어셈블리가 되어서 케이지 구조를 만드는 어떤 그런 단백질 나노 구조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노 파이버도 뭐 CTP 신테시스 필라미터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다시 그 힐릭스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고 단백질이 어셈블리가 돼서 이런 파이버 형태를 만드는 경우는 자연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박테리아 서페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도 떤 2D 뭐 여기 사실은 완벽한 2D는 아니죠. 좀 약간 굴곡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단백질들이 어셈블리가 되어서 어떤 2D 형태의 그런 그 패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어서 단백질들이 어셈블리가 되어서 또 중요한 바이올로지컬 펑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백질들이 어떤 어셈블리가 될 때 당연히 더 디파인된 구조로 어셈블리 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따라야 됩니다. 룰이 없이 그냥 어셈블리 되는 거 그냥 어그리게이션인 거고요. 그래서 그래 특정한 룰을 이제 지정을 해줘서 특정한 룰에 따라서 단백질을 설계를 해주고 그 룰에 맞추어서 어셈블리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케이지로 어셈블리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어셈블리 될 때 이러한 어떤 폴리히드랄 시메트리 대칭 구조를
가지게끔 어셈블리가 되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원디 어떤 힐리컬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지는 5 형태로 어셈블리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뭐 특정한 리핑 유닛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특정한 힐리컬 레디어스나 힐리컬 페이지 같은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2D, 그 단백질 2D 라티스로 떤 어셈블리 되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플래닛 시메트리, 그러니까 뭐 헥사고널 시메트리나 뭐 롬빅 시메트리를 갖도록, 디자인을 해주면은, 드노버 단백질이 그 형태로 어셈블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이러한 어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그런 나노 구조체들의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프린시플을 이해를 하고, 그 프린시플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따르는, 단백질을 드노브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어셈블리가 된 형태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나노 구조체를 어셈블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낸 논문은 이 형태, 그러니까 케이지 형태를 가지는 구조체로 어셈블리가 되도록 디자인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이 케이지 구조에 대해 가지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좀 많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가운데에 어떤 유전 물질이 있죠. RNA나 DNA가 있을 것이고,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 캡시드 케이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캡시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아이코사이드랄 시메트리를 가지도록 어셈블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코사이드랄 시메트리를 가지고 단백질 케이지를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소개드렸었던 그 맥크레거로 낸 논문의 저자인 그 지도 교수인 킹 교수님이 다시 2012년도에, 2016년도인가? 사실 처음 나온 논문은 2012년도 논문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토픽인데, 도킹을 이용을 해서 먼저 그 케이지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드노보 단백질은 아니고 아마 자연계에 있는 단백질을 도킹을 시킨 다음에 그 대칭에 맞춰가지고 도킹을 시킨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줘서 이러한 자연계에 발견되는 단백질들이 어셈블리 되어서 어떤 구조체를 만들게끔 이런 형태로 연구를 진행을 하셨었고 마찬가지로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 아이디어를 좀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메트리라는 것은 폴리드라 시메트리 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그 다면체의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이드랄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뭐 4면체의 매핑이 될 수 있을 거고 아이코사이드랄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20면체, 12면체구나. 아니고 20면체 맞네요. 20면체에 이렇게 그 매핑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면에, 여기 보면 다 면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면들이 여기 정삼각형인데, 그 면에 어떤 식으로 이 단백질들이 위치를 하였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접힐 수가 있는지를 그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디자인 골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 케이지를 그러면 우리가 왜 만들려고 하는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 케이지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실어서 아니, 왜냐면은 케이지는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실어서 보낸다던가, 혹은, 단백질은 외부에, 그 케이지 외부에 어떤 항원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백신으로 활용을 하던가, 이런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단백질 케이지를 이루는 그 빌딩 블록 단백질 내부의 어떤 차지를 특정한 뭐 플러스 차지를 갖는 어떤 아미노산들을 좀 심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그런 뉴클레이크 애시드가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든지, 혹은 특정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안티젠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외부에 붙여서 이렇게 그 안티젠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노 케이지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백신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회색이 그 단백질 케이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빌딩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안티젠을 붙여가지고 안티젠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클러스터를 만들었었을 때 그냥 안티젠만 모노머로 그냥 넣었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는 이뮤 액티비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케이지에다가 겉에 안티젠을 붙여서 하니까 훨씬 더 백신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준 논문입니다. 셀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백신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SK 바이오스 사이언스랑 이제 협업을 해서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스카이코비온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을 이제 어프로브가 됐죠. 이제 사실 그 전에 이미 뭐 모더나나 파이자가 이미 많이 백신을 잘 만들어 놔서 많이 활용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국내 기업과 어떤 국내 기업이 이런 새로운 어떤 백신 전달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어프로브까지 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중요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케이지를 만들 때 지난번에 이전에 있었던 케이지들은 사실 좀 되게 작고 완벽한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20면체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그런 케이지였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 나중에 바이러스 구조를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많습니다. 다양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어셈블리가 되고 구성 성분의 수도 다르고 구성하는 프로틴의 종류도 아주 다르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데 그럼 바이러스 저의 의문점은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하는 거 대칭성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그런 케이지를 만드는 건 할 수 있는데 왜 바이러스는 좀 다른 형태의 어셈블리가 될까? 라는 이 궁금증이었는데 사실 이미 그거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었고요.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K 바이러스 캡시드 구조체를 그런 구성 성분의 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어떤 데피니션이 존재를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트라이앵귤레이션 넘버 혹은 T라고 하는 넘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T 넘버가 올라갈수록 바이러스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커진다는 말은 안에 내부 공간도 넓어진다는 말이고 좀 더 안에 실을 수 있는 어떤 파고도 많아지고 구성 성분이 많아지니까 겉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어떤 펑셔널 프로틴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쨌든 이런 형태의 커다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T 넘버가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T 넘버에 대해 가지고 트라이앵귤레이션 넘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아까 20년체 대칭 그러니까 아이코사이드랄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칭축을 따라 가지고 이 펜타곤 그러니까 오각형이 12개가 위치해 있어요. 표면에 12개가 위치해 있는데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거든요.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 사이에 육각형들이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각형 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육각형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T 넘버,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레이션 넘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 넘버를 디파인을 하는 어떤 정확한 방식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단백질 케이지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두 가지의 빌딩 블락, 그러니까 펜타곤, 그러니까 펜타머와 어떤 헥사머가 적절하게 섞여서 어떤 닫힌 구조체를 만드는 형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T 넘버가 올라갈수록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펜타머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헥사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T 넘버가 올라갈수록 이 세 개의 펜타머 사이에 있는 어, 그 헥사머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T3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개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T4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가운데 세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계산하는 식이 다 있는데요. T7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죠. 뭐 T30 몇 이런 것도 있으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거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어서 훨씬 더 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키 넘버가 달라지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장 심플한 케이스부터 보시면은 t equal 1 이거는 완벽한 시메트리를 가지는 케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킹 교수님이 2016년도에 아까 보여드린 그 논문 같은 경우가 t equal 1 케이지들을 다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지를 보시면은 로컬한 인바이먼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3폴드 시메트리 원래 120도로 돌리면은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3폴드 시메트리를 갖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웨스트리프트 시메트리라면 주변에 세 개의 똑같은 펜타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타머가 세 개가 이루는 하나의 지점이 아주 로컬리하게 시메트릭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T equal 4kg거든요. T equal 4kg 같은 경우는 로컬 시메트리가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시메트릭한데요. 이 부분, 여기 노란색 지점을 보시면은 주변에 파이폴드 그 펜타머가 있고, 하나가 있고, 이제 두 개의 헥사머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가 시메트리가 대칭이 약간 깨져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시메트리가 브레이킹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메트리가 브레이킹 된 건 아니고요. 로컬 시메트리가 브레이킹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헥사머랑 펜타머의 어떤 형태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다 원 컴포넌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 컴포넌트가 인터페이스가 약간 바뀌던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랑 같은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형태가 변하든지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무너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칭적이지만 완벽하게 대칭적이진 않다라는 의미로 쿼드 시메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슈도 시메트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그 제가 소개해드린 약간 그 서머리 페이퍼 있잖아요. 처음에 그 주 논문을 서머리 해주는 거기에서 좀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컬 시메트리를 브레이킹 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이번에 이제 네이처에 나간 논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곧 서미스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멀티 컴포넌트를 이용을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성 성분을 여러 개가 가지는, 단백질 빌딩 블록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빌딩 블록 사이에서는 좀 펜타머를 일으키고, 어떠한 빌딩 블록 사이에서는 핵사물을 일으키끔 해서 특정한 로컬한 인바이어먼트의 그 시메트리를 브레이킹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되죠. 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은 좀 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라이머를 트라이머 단백질 빌딩 블록이라고 받았을 때 그 트라이머들을 20개를 아이코세드랄 대칭성에 맞춰가지고 도킹을 해주게 되면은 이 T 원 형태, 아까 전에 킹 교수님이 하셨던 어떤 그런 형태의 케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건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오각형 펜타머를 우리가 아이솔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이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이 펜타머는 형태를 유지를 하고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이 펜타머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하나의 새로운 트라이머를 도킹을 해줄 때, 이런 헥사머를 이기게끔 도킹을 해준다면은, 이 펜타머와 헥사머가 섞여서 여기에서 시메트리가 깨지는, 이런 형태의 케이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은, 이걸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컴포넌트가 동일해서 안 되거든요.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헤테로 트라이머로 빌딩 블럭을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은 솔로 블럭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 펜타머가 통째로 아이솔레이션 될 수 있겠죠. 아이솔레이션 이 녀석을 구조 분석을 하고 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다시 다른 어떤 트라이머 빌딩 블럭과 도킹을 해주게 돼서 이런 최종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구조가 있을 때 이 모델 구조와 일치하는 어떤 프로토머를 드노보로 프로틴 디자인을 해줬고요. 드노보 프로틴이 일단 호모 트라이머로 어셈블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준 다음에 이 호모 트라이머를 아까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헤테로 트라이머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프로토머 인터페이스를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 개가 다른 인터페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인터페이스를 orthogonal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본딩 네트워크, 다른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다른 하이드로젠 본딩을 가질 수 있게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그 헤테로 트라이머가 나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 컴퓨터로 먼저 디자인을 하고 우선 호모 트라이머 아까 전에 그 헤테로로 넘어가기 전에 호모 트라이머를 먼저 그 뭐 네거티브 스테인 EM뿐만 아니고 크리스탈도 이용을 하고 알카폴드도 이용을 해서 구조를 먼저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 프로토머 인터페이스를 바꿔줘서 헤테로 트라이머를 형성을 하는지 확인을 마찬가지로 EM으로 하고 매스 스펙 돌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임프레스 나오는데 임프레스 아니고 이미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작업은 이제 호모트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T-1. 우리가 먼저 그 지난번에 킹 교수님이 하신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케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단백질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대칭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되는 것을 EM으로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호모트라이머로 바꾼 형태를 여기에서 이제 떨어뜨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이 노란색 프로틴을 솔루블하게 만들어줘서 얘들이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EM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서 이 구조를 이제 다른 트라이머랑 도킹을 통해서 헥사머로 이루게끔 해서
여기에서 시메트리가 깨지도록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모델이고요. 모델 시스템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 스테인 EM으로 나온 것들을 3D 리컨스트럭션을 한 3D 맵입니다. 그래서 맵 보시면은 이제 모델과 유사한 어떤 맵이 완성이 됐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이크로그램에서 그 EM 마이크로그램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가 원하는 어떤 구조를 띠는 물론 오리엔테이션들은 다양하지만 그런 구조를 띠는 단백질 케이지들이 좀 형성이 된 거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거티브 스테인 EM은 이제 좀 레졸루션이 12옹스트롱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확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크라이오 EM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두 가지 대칭성을 띠는 다른 어떤 케이지들인데, 이 케이지 같은 경우는, 꽤나 높은 레졸루션까지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스트럭처까지, 이게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한, 어떤 그 케이지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까지, 피처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완성이 잘 됐구나, 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이코세드랄 케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게 사이즈가 여기 옆에 사람들이 그 진 딜리버리로 많이 사용하는 그 AAV와 이제 사이즈 비교를 해봤었을 때, AAV가 한 25나노 정도 지정이 되고, 제가 만든 케이지가 한 8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지가 상당히 거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건데, 그에 따라가지고 단백질의 그 백본도 좀 플렉시블합니다. 플렉시블해서 얘네들이 에버리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을 좀 올리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구조는 저희가 원하는 구조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거 왜 만드냐, 이거 어디 쓸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뭔가 이제 그 치료용 어떤 칼고를 실어서 어딘가 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는 것까지는 안 했고요. 셀에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외부에 어떤 미니 바인더들을 달았는데 이 미니 바인더는 셀의 어떤 특정한 리셉터 수용체에 바인딩을 하면서 그 수용체가 바인딩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엔도사이토시스를 하기 때문에 케이지 자체가 그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가 버려서 안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오른쪽 컴퓨터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고 위에는 보시면은 먼저 그 동물 세포에다가 진행을 했고요. 그 먼저 이제 이 다이가 케이지랑 그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다이가 있는 녹색 다이가 있는데 다이를 먼저 뿌려주고 그다음에 워싱을 했었을 때 뭔가 다이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와 그 케이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워싱을 해서 겉에 있는 것을 날려줬을 때 내부에 이런 초록색 다이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 케이지와 함께 다이가 들어가서 셀 안쪽으로 잘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뭔가를 실을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전달체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프로틴 디자인 랩이고, 저희는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활용을 해서,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틴을 드노보로 만들고, 얘네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셈블리를 시켜서, 어떤 흥미로운 어떤 바이올로지컬 펑션을 수행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